반갑습니다. 동경학대학교 보건행정과 김대환 교수입니다. 2024학년도 2학기 병리학 11주차 1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주차는요, 챕터 16 비뇨기 계통 질환을 살펴볼 거고요. 이어지는 11주 2차 강의에서는 생식계통 질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 계통에서는 콩팥의 구조와 기능, 콩팥의 질환, 방광과 요도의 질환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볼 거고요. 11주차 2차 시에는 생식기계통, 그 중에서도 남성의 생식기계통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성의 생식계통 질환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거니까 이 순서에 맞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비뇨계통 질환 Urinary System Disease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계통은 배설기관으로 콩팥, 요관, 방광, 요도, 그죠? 콩팥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있죠. 오른쪽에 간이 있다 보니까 오른쪽 신장이 조금 더 내려오죠. 그리고 왼쪽이 약간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관, 여기서 이제 요관이 쭉 내려서 방광까지 연결되고요. 양쪽에 있죠.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도, 이렇게 요게 비뇨계통이 되겠습니다. 콩팥, 오줌 형성과 배출, 대사산물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뇨계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물론 다 이렇게 중요하지만 여기서 소변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연결 통로죠. 그래서 콩팥이 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콩팥 이외의 다른 기관은 오줌의 운반, 저장, 배설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콩팥의 구조, 키드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콩팥은 제 11번째, 12번째 등뼈에서 제 3번째 허리뼈 사이에 척추에 따라서 좌우 하나씩 양쪽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후 복막성 장기, 복막 뒤쪽에 있는 장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왼쪽 콩팥, 오른쪽 콩팥보다 약간 높게 위치한다. 왼쪽이 이제 약간 높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간이 있으니까 약간 밑에 있고요. 각 콩팥은 약 100만 개, 그죠? 많게는 125만 개. 그래서 한 200만 개 정도 양쪽에 콩팥 단위 네프론이라는 기능적, 구조적 최소 단위로 구성되고요. 하나의 콩팥 단위는 콩팥 소체와 콩팥 요세관으로 구성되고요. 여가와 흡수 기능을 한다. 우리가 협생에서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게 왼쪽이다, 그죠? 왼쪽 콩팥에 한 100만 개 정도의 네프론이 있다는 것이죠. 네프론은 그죠?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콩팥 소체와 콩팥 요세관 관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콩팥 소체는 토리, 사구체, 그죠? 글로멜룰러스가 있고요. 사구체 주머니, 여기 이제 사구 토리는 이 혈류의 동맥에 뭉치죠. 그리고 그걸 싸고 있는 토리 주머니, 보만스 캡슐이 싸고 있다. 토리 주머니 안에 50여 개의 모세혈관 뭉치 토리, 이 뭉쳐지는 게 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토리가 여가가 되고 여가된 수액 세뇨관 따라서 흐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콩팥은 약 150리터의 수분을 거르고 제흡수 이 중에서 평균 약 하루에 2리터의 소변을 만들어낸다. 콩팥의 질환은 배설관여, 장기 질환 심해지면은 화학 물질과 수분 제거 조절 능력 상실이 되기 때문에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고 수분 과다 상태가 되어서 부종과 함께 요독 증세, 유리미아 같은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콩팥의 질환을 보게 되면요, 유전의 경우, 유전적 경우가 많고요. 청소년기 증세가 시작되고 다낭성 콩팥염, 이게 이제 우리 같은 말로 뭐였나요? 알포트 증후군, 유전성 콩팥염, 이게 이제 알포가 4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4개다라고 의학용어에서 이야기했고요. 유전성 콩팥염이 알포트 증후군이다. 선천적 요로 생식계통 기형을 말하고요.
요로 폐쇄, 요로 감염, 콩팥 조직 파괴, 콩팥 기능 상실, 신부전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후천적 콩팥염, 콩팥, 토리 콩팥염, 콩팥 질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 증상은 배뇨 시 통증이 생기면 그렇고요. 배뇨의 횟수 증가, 소변의 색 변화, 눈두덩이나 손발의 부종, 이 소변 콩팥이 문제가 되면 부종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변이 제대로 안 걸러져서 그렇겠죠. 갈비뼈 아래 부위의 통증, 고혈압 이런 게 고혈압도 이제 콩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빠져나가야지 우리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압이 내려가는데 이 소변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콩팥에 문제가 있으면 몸에 이제 이 소변도 많아지고 혈류도 많아지고 물 자체가 수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몸 안에 압이 올라가서 고혈압이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콩팥 틀렸어요. 콩팥 증후군이에요. 신증후군이라고 하고요. 네프로틱 신드롬입니다. 여기에 상반되는 게 콩팥염 증후군이고요. 신염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것과 염증이 없는 증후군인데 요거는 네프리틱 신드롬이라 합니다. 그래서 콩팥염 증후군부터 보게 되면 요거 적어주세요. 사구체의 염증을 말하고요. 증상은 혈뇨, 고혈압, 소변 감소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신증후군은요, 토리 질환, 사구체 질환에서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나요? 여기는 사구체 염증이잖아요. 왜냐하면 신염 증후군이니까. 하지만 신증후군은 사구체 투과성이 증가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루에 단백질이 3g 이상 소변으로 손실되어서 저알부민 혈증이 나타나고요. 저단백질 혈증이 나타납니다. 심한 부종이 생기고요. 고지혈증이 특징인 질환이 신증후군이다. 콩팥 증후군이다. IgA 콩팥 병증은요, 신병증이라 하는데, 면역글로불린 A, 그죠? IgA가 콩팥 토리에 침착되는 토리 콩팥염이고요. 혈뇨가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은 rapidly progressive glomerulonephritis가 되겠죠. 콩팥 기능의 급성 악화, 심한 핍뇨, 결핍 핍자죠. 그래서 소변이 줄어들고 아예 소변이 안 나오는. 그래서 요침사, 요게 이제 요침전물 검사거든요. 여기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등에 동반하여 급속 진행 콩팥 기능 상실로 많은 환자가 생기고요. 바이러스성 질환이 선행돼 가지고 이러한 급성 진행성 사구체 신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면역 기전을 통한 토리 병변을 보게 되면요. 그 중에서 네 번째, 전신 질환에 수반하는 토리 병변을 보게 되면 루푸스 콩팥염이 있어요. 루푸스 네프라이티스라는데 악교 질병의 일종인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에서 생기는 콩팥염이에요. 그래서 전신 홍반 루푸스 환자에서 나타나는 콩팥의 염증인데 루푸스 환자의 3분의 1 정도가 이러한 루푸스 콩팥염을 앓는다는 것이죠. 기관과 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으키는 자가 면역 질환. 루푸스 자체가 전신홍반 루푸스 자체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이 면역 질환에 따라서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은 환경적인 인자와 유전적 소인도 있고요. 소변, 단백질, 소실, 체액이 저류되고요. 체중 증가, 다리, 발목, 손목 이런 데가 상당히 붓게 되는 이러한 루푸스 콩팥염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뇨병성 콩팥병이 되겠습니다. 당뇨병성 신장 질환이 되는데요. Diabetic nephropathy가 되겠죠. 당뇨병의 3대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당뇨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병에 걸리면은 사지 말단, 그죠? 특히 발가락 끝까지 이렇게 혈류를 보내는 게 힘들어져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게 당뇨발이거든요. 이런 것도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콩팥병도 당뇨병의 3대 합병증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콩팥, 토리체의 미세혈관 병변이 기본 병변인 질환. 그래서 콩팥 토리체의
미세혈관, 모세혈관에 뭐 염증이 있다든지 제대로 이 혈류가 흐르는 게 문제가 있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발생 병변의 시작인 병을 말합니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은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가 되겠죠. 이거는 적어볼까요? 1형 당뇨병이고 소아당뇨병입니다. 소아당뇨병, 1형 당뇨병의 특징은 뭔가요? 어릴 때부터 인슐린을 만드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췌장, 이자의 베타세포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없어가지고 이 인슐린을 못 만드니까 아예 소아 때부터 당뇨병이 생긴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난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비티스 멜리투스는 2형 당뇨병으로서 성인 당뇨병이라 하죠. 요거는 인슐린을 만들긴 만들어요. 근데 인슐린 성인에서 나타나거든요. 인슐린을 만들긴 만드는 인슐린의 저항성이 몸에 생기면서 인슐린이 영양분과 합쳐져 가지고 세포에 스며들어야지만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스며드는 과정에 저항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인 당뇨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성 콩팥염은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한 40% 정도 환자가 앓고 있고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 환자, 성인 당뇨병 환자의 한 20% 정도가 이러한 콩팥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콩팥 신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초기에는 간헐성 단백뇨를 보이며 점차 지속성 단백뇨, 부종, 고혈압이 나타나고 수년 내에 콩팥 기능 저하가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단백뇨 정도 제대로 이제 걸러내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다가요. 이게 계속 이제 당뇨병성 콩팥염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단백뇨가 심해지고 부종, 전신적으로 부종이 일어나고요. 고혈압까지도 생기면서 콩팥 기능이 점점 더 신부전이 진행되는 그러한 당뇨병성 콩팥염이 되겠습니다. 임신 중독증이 있는데요. 임신 중에 단백뇨, 부종, 고혈압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임신 중에 발생 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임신 중독증 들어보셨죠? 아이를 낳으면 대부분 증세는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또 아주 심해져가 죽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제스테이셔널 톡시코시스에서 임신 때문에 생기는 중독증에 의해서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깔때기 콩팥염, 신우신염, 그죠? 신우신염은 더 많이 쓰잖아요. 신용어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둘 다 알아야 되겠죠. 신우신염이 깔때기 콩팥염입니다. 파일로네프라이티스라 하고요. 콩팥, 깔때기 쪽에 생기는, 신우에 생기는 가장 흔한 질병으로서 신우에 세균 침입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우에 신우와 신장에 염증이 생긴 것이죠. 신장 자체에도 생기고 신우, 우리 자르면 신우가 있잖아요. 신우 쪽에서도 염증이 생기고 콩팥 전체적으로도 생긴 신우신염이 되겠습니다. 물콩팥증, 수신증은요. 하이드로네프로시스라고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물콩팥증, 수신증, 물이 가득 찬 상태. 좀 더 일반적인 형태보다 물이 많은 상태. 그래서 요로 폐쇄되어서 배뇨되지 못한 소변 축척으로 신우, 콩팥잔에 팽만이 일어난다. 여기 이제 팽만이라도 더 부풀러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로 폐쇄는 종양, 요로 돌증, 전립샘 감염, 부종, 요로 감염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콩팥 수신증 때문에 이 요관, 그죠? 순요관, 그죠? 물요관증에서 이런 이 비대 증식이 요관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또 결석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이 부종, 그죠? 요로 감염 이런 것들이 또 요로 종양 이런 것들이 수반되면서 수신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콩팥 결핵, 신결핵증이고요. 리날, 투버클로시스, 허파나 다른 병소부터 이
결핵은 보통 이제 이 혀파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혈행성으로 타고 내려가서 감염, 이 콩팥까지 전이가 돼서 2차성 결핵으로 보기 드문 질환인데 폐에서 그죠? 혈행 또는 뭐 체액을 따라 쭉 내려갔어요. 림프가 따라가서 콩팥까지 결핵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콩팥 기능 상실, 침부전이라고 하고요. 리널 페일리어, 노폐물을 배출하며 소변을 농축시키고 전해질을 보존하는 콩팥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전, 콩팥 기능 상실은 콩팥의 기능이 사라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은 콩팥의 종양을 한번 볼 건데요. 콩팥 세포암종, 신장세포암종이라 하고요. 리널셀 카시노마라 합니다. 콩팥에서 발생하는 암의 85%를 차지해서 신장암이라고 한다. 증상은 혈뇨, 옆구리 통증, 복부, 종괴, 콩팥, 세포암의 3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콩팥 신장세포암종은요, 성인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대되는 게 콩팥 모세포종인데요. 신화세포종, 네프로블라스토마라 하고요. 요거는 윌림스 투모라고도 같은 말이에요. 더 많이 알려져 있으면 어린이 동그라미, 어린이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어른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요게 어른에서 나타나는 건 요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리널셀 카시노마는 어른에서 나타나고 네프로블라스토마는 어린이에서 나타난다. 소아의 콩팥에서 생기는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증상으로는 배 팽만이나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고요. 그죠? 콩팥이 상당히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콩팥이 부었는 게 느껴집니다. 종양은 대부분 크고 딱딱하며 고정되어 있고 옆구리 깊은 곳에 만져진다. 이게 콩팥 자체가 이제 그 후복벽, 옆구리 쪽,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만져보면 딱딱한 게 이렇게 만져진다는 것이죠. 콩팥이 종양이 콩팥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고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콩팥 이식, 리널 트랜스플란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급성 콩팥 기능 상실증, 만성 콩팥 기능 상실증으로 콩팥 기능을 잃은 환자에서 수술 통해서 건강한 콩팥을 이식, 정상 콩팥 기능을 하도록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콩팥 이식이 이제 뭐 쉽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콩팥 기능 신부전 환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이식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죠? 장기 뭐 밀매 그죠? 그런 것들도 성행하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성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암이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팔아서 좀 생계비를 충당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불법이고요. 자기가 희망해서 올리면은 거기서 이제 누군가 신청한 사람 중에서 랜덤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주게 되는 것인데 콩팥 이식의 어려움은 이식된 콩팥을 거부하는 면역학적 현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역학적으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검사를 이제 사전에 검사 다 해가지고 이식해도 되겠다 하더라도 거부 반응, 억제, 약물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약물들은 고혈압, 당뇨, 감염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동안 계속 투여해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 감염 같은 게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식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콩팥이 상했으면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헤모다이알리시스 혈액투석을 하거나 복막투석, 페리토니얼 다이알리시스를 해야 된다. 근데 두 개의 장단점이 차이가 났죠. 혈액투석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해야 되고요.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투석이다. 근데 또 이제 장단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다음은 세 번째 방광과 요도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방광은 주머니 모양의 장기로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두 개의 요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요도로 연결해서 소변을 내보내게 된다. 자, 이게 신장 콩팥이 되겠죠. 요 관입니다. 요 관이 쭉 연결돼 가지고 요 밑으로 방광 밑으로 이렇게 개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광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요도 그죠? 요도가 있어서 소변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방광이 가득 차면은 중추신경계통에서 신호가 전달돼서 요오이를 느끼게 된다. 방광의 용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한 600ml, 최대 용량은 800ml인데 여성은 남성보다 약간 더 작다. 6분의 5 정도 작다. 그래서 한 400ml 또는 맥시멈이 한 700ml 정도 이렇게 이 방광 사이즈가 여성이 조금 더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관이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보면은 여기에 민무늬 근육층, 평활근층이 있어가지고 평활근층이 있죠. 그 다음에 결합조직, 이행상피. 이것도 이제 이행상피예요. 방광도 이행상피잖아요. 소변에 따라서 소변을 많이 먹을 때는 커지고 적을 때는 요만해지잖아요. 이것도 요 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 돌은 아니지만 요 관도 이러한 이행상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 이번에는 방광염, 오줌소태, 시스타이티스. 아주 흔한 병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좀 빈번하게 이러한 방광염에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방광에서 일어나는 질병 중에 가장 많다. 근데 왜 오줌 소태이냐, 그쵸? 왜냐하면 이 소태나무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태나무가 있는데 이 방광염에 걸리면 소태나무 껍질을 핥는 것처럼 껄끄럽다. 이 되게 메스껍고 이 거칠거칠하고 그런 느낌이 이 방광염 걸리면 생긴답니다. 그래서 오줌 때문에 생기는 소태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혀로 핥는 느낌이다. 이래서 오줌 소태라고 되었다고 합니다. 세균 감염 등의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방광염이잖아요. 그래서 요도에서부터 상행성 감염이 많아요. 여성 빈번하게 생기게 된다. 왜냐면 이제 요도가 여성이 더 짧다 했잖아요. 남성이 이렇게 휘어 있고 길다 했잖아요. 여성은 짧아요. 그래서 대변을 제대로 이제 못 닦으면 대변을 우리 척추 등 쪽으로 뒤쪽으로 닦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릴 때부터 습관이 안 돼가지고 또는 교육이 안 돼서 앞으로 닦았다. 그러면 이제 요도에 대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타고 쭉 짧으니까 금방 올라가서 방광염이 됩니다. 그래서 발생 요인 특이한 해부학적 특성이나 성생활, 요도 자극, 임신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대변 닦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 특징적 방광 자극 증상, 빈뇨, 야간뇨, 배뇨 시 요도 자결감, 되게 타는 듯한 느낌, 따가운, 난뇨, 하부 요통, 두덩뼈 위에 통증을 호소하고요. 진행됨에 따라서 요실금, 소변을 참을 수 없는 거, 혈뇨, 전신열. 근데 이제 전신열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방광염의 특징이에요. 요도염, 율서라이티스는 요도에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이고 원인은 성교에 의한 상행성 세균 감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요도염, 방광염 두 개가 이제 한꺼번에 걸릴 수도 있고요. 요도에만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임질, 가너리아, 섬유촉에 의한 임균. 이 임균에서 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남성 요도염, 여성 임균성 자궁 경부염의 형태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여성 모두에서 생길 수 있고요. 남성은 요도염에서 시작하고 여성은 임균성 자궁 경부염의 형태로 시작되어서 이러한 임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리세리아, 가너리아 이 임균이에요. 임균의 이름이고 그래서 이제 가나리아라는 임균을 이름을 붙인 것이죠. 남성 환자의 임질일 경우 이렇게 고름이 생기고요. 여성 환자 임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주위에 고름이 생겨서 임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방광암입니다. 블레더 캔서가 되겠죠. 방광에 생기는 악성 종양입니다. 방광의 점막에 발생하고요. 방광의 점막은 이행상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광암 이행상피가 암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흔히
방광암이라고 하면은 이행상피암, 트랜지셔널 셀 카시노마를 의미하고요. 이는 전체 방광암의 90% 차지합니다. 그래서 1단계 형태, 세포 형태가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요. 조직학적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3단계 림프, 혈류를 따라서 전이 여기 떨어져 나간 것들, 암의 균들이 또 타고 다른 데로 전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광암의 한 90% 이상을 전체 방광암의 90% 차지하는 게 이 이행상피암이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인은 흡연, 화학물질, 증상은 대부분 혈뇨, 무통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11주차 1차 시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